예, 외국인 오늘 예, 주식과 미니 선물 매수하면서 예,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오늘의 매수 강도가 매우 크죠. 그죠? 거의 2조 원 가까이 돼서 이제 만기날 이후로 좀 방향 전환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합니다. 너무 크죠. 물론 이제 일부는 롤오버가 됐을 건데 이제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롤오버 됐는지, 그리고 롤오버 하면서 다음 달 월물 6월물짜리를 과연 그들이 다시 매도로 쳤을지 아니면 또 매수로 전환했을 수도 있군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도로 롤오버 됐을 것이다 라고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매도 포지션이 확 줄게 되죠. 오늘 이후로 확 줄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심했던 인버스는 제가 오늘 오전부터 줄이는 의견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래도 외국인의 대거 매도 포지션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코스피는 나름 뭐 선방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나도 느끼지 않았고요. 오늘 상승은 코스피 차트가 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사실 어제 살짝 했었네요. 저는 뭐 어차피 오늘이 만기가 끝나는 날이라 더 대응하기는 그래서, 근데 사실 정확히는 살짝 깨진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알게 되네요. 또 만기날 인버스를 더 늘리긴 그렇죠, 그죠? 어쨌든 여기를 지켜냈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큽니다. 요거는 꼭 지켜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도랑 상관없이 만약에 이후에 다시 여기를 깨게 되면은 그때는 차트로는 분명히 하향을 봐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박스권 제가 종가 기준으로는 잡으면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쐐기형으로, 장중 기준으로 쐐기형 요거 하고,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박스권 회복했지만 요 쐐기는 아직은 회복을 못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인버스를 너무 많이 한 50에서 55%까지 늘려놨죠. 그것은 이유는 외국인의 선물 하방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일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만기 지나서, 그래서 일단 인버스는 좀 줄인다.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거 회복하는 만큼 계속 인버스를 줄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르면은 계속 인버스를 줄여갈 겁니다. 그리고 전저점도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하나 있죠. 여기도 회복을 살짝 못한 것 같은데 회복할 때마다, 그리고 이평선 회복할 때마다, 근데 아직은 중장기 추세선인 파란 선을 회복 못했죠. 중단기 추세선. 현재 작년 11월 이후 요거 타고 올랐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것을 아직 회복 못했기 때문에 어, 이거 회복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회복하고, 그러니까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여기 파란 선, 단기 추세선, 중기 추세선 회복되면은 또 인버스 줄이고, 만약에 여기 다시 최고점 갱신하면은 그때 인버스 더 줄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수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버스를 뭐 확 없애기 뭐 물론 오늘 주식 매수 들어온 건 좋긴 한데요. 차트적으로만 얘는 그렇다고 해서 뭐 상방이 쌓인 건 아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박스권 하단을 회복한 정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61선 회복한 정도, 이 녹색선이요. 이 녹색선 61선인데 사실 여기서 만약 다시 흘러내리면 이것도 되게 안 좋습니다. 61선까지 이탈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데, 그래서 반드시 이거 다시 재이탈 여부를 봐야 됩니다. 재이탈하게 되면 인버스를 다시 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르면서는 아마도 이평선 회복하고 전저점 회복하면서 조금씩 분할로 인버스를 줄여가게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의 의미가 뭘지 조금 저도 헷갈리네요. 아니면 다우나스닥도 다시 상향으로 잡히도록 설계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니면 최근에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좀 최근 몇 주 동안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선물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눌렀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대거 하방인데 왜 오늘 올랐나요?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정확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거 설명 끝입니다. 일단은 앞으로 차트대로만 대응하겠다고 설명 드리려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뭐 자세한 사항들은 주말 시황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회복을 못했죠. 여기가 하단인데, 그죠? 아직은
회복 못했는데 그래도 뭐 이것도 아주 장기 추세선을 거의 이렇게 이어지겠죠. 선이 이 장기 추세선까지 깰 뻔 하다가 그나마 좀 올라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코스닥이 아직 차트가 안 좋습니다. 박스권 하단도 지금 깬 상태고, 그죠? 코스닥은 박스권을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코스닥도 반등하다가 여기 못 나오면 다시 꼬라 박을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오르다가 여기도 추세선이 여기 이제 분홍색 설정해 드렸죠. 여기를 넘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 넘으려면. 그래서 늘 상황 따라 더 오르다가 다시 꼬라박을 수 있는 패턴을 염두에 두는데 일단은 그래도 주식은 오늘 2조 원가량 어제도 좀 매수였죠. 그래서 들어왔다는 점 저희가 좀 감안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주식 매도가 어제까지 34조 원대였다가 마이너스 작년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마이너스 32조 원대로 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그래도 작년부터 매도가 32조 원 쌓여 있다. 근데 더 안 좋아지진 않고 어제 오늘은 한 2조 원가량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뭐 차트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야죠. 뭐 어렵지는 않으나 제일 짜증나는 건 이제 회복하는 듯이 다시 꼬라박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어렵긴 하죠. 아니면은 선물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화들짝 다시 올라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를 또 설명드려야겠네요. 나스닥의 경우도 아직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죠. 이 파란 선을 회복해야 되는데 파란 선을 회복 못했는데 정말 안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 하다가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 파란 걸 못 넣고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그동안 하락을 했는데 지금 5일선을 회복을 했죠. 그죠? 5일선 일부 나스닥 인버스만 예를 들어 비중 조절하시는 분은 5일선 대응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사실은 힘듭니다. 이제 나스닥은 이제 분명히 엄청 헷갈리게 반등이 올 거다 말씀을 드렸죠. 하락하기로 하더라도 뭐 정말 헷갈리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넘는 듯 다시 꼬라박거나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죠? 정말 한두 번 더 여러 번 헷갈리게 하려면 이렇게 헷갈리게 하다가 꼬라박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꼭 꼬라박는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버블이 심한 구간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금이라 차트가 추세가 이탈되는 경우에 이렇게 추세가 이탈되는 경우에는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여기서 반등하다가 다시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월가나 이제 기관들, 미국의 기관들의 나스닥 선물 포지션을 알면 좋은데 이제 미국은 그게 이제 공개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지금 기관 월가가 지금 나스닥 자체를 이제 다음 주가 만기죠. 미국은 다음 주 금요일이 만기인데 그때까지 그들이 하방으로 쌓아놨다면 반등하다가 다시 꼬라 박을 거고요. 금요일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개인들이 국제금리에 겁먹고 나스닥 선물을 개인들이 하방을 많이 쳐놨다면은 오히려 상방으로 더 크게 올라서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늘 설명은 드리는데 제 설명을 듣고 이제 올인하시거나 저는 늘 올인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올인하시거나 때로는 막 뭐 풋옵션을 본인 올인하겠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인버스를 미세 조정하면서 조금 조심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아직까지는 인버스 우위나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고요. 나스닥도 아마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을 적립식으로 인버스를 모아가는 방향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괜히 무리하게 했다가 손해나서 인버스 금액을 털리는 것보다 조금씩 매수하더라도 오르내리겠죠. 그죠? 오르내릴 거니까는. 제 생각에는 한 인버스 1, 2년 모아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기 추세가 이탈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은 또 알려드릴 테니 그때 좀 많이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일부는 좀 모아가야죠. 왜냐하면 또 1차 하락이 뭐 더 오르더라도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은, 향후에 막 이렇게 하다가 또 확 떨어지는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을 좀 모아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락 전환할 때 얼마나 헷갈리게 할까 그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막판 스파트 느낌까지 나는 상태에서 조금 하락할 때는 조금 일부 조심을 해야겠죠. 단 굉장히 헷갈리게 할 것이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으신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외국인이 왜 선물을 크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오늘 상승을 시켰나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거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롤오버에 관련된 건데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보통 롤오버는 한 2, 3일에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상방이나 하방이나 가지고 계신다면은 보통 만기 전에 한 2, 3일간 넘어가는데, 거래량으로 봐도 지금 보통 한 3일간에 넘어가는데, 근데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선물 같은 경우에는 3월물이 한 24만 계약이 있었다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 9만 계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전에 바로 한 8만 계약까지 줄었으니까는 거의 3분의 2가량을 거의 3분의 2보다는 좀 작은데 3분의 2에 육박하는 금액을 오늘 오전까지 얘네가 롤오버를 시켰는지 청산시켰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만기인 거는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 점점 더 올린 게 아닌가,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평상시 24만 계약에서 월화수 줄인 걸로 해서 한 9만까지 줄여놨으니까는 어쨌든 롤업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오늘이 당장 만기가 아니니까 그건 좀 두고 봐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굳이 설명하자면. 근데 이것도 정확히 맞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9만이 남아있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 물량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 중에 외국인 물량이 어느 정도 모르니까는 그거를. 그리고 다음 달 롤오버 했다고 해도 또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기나. 근데 요번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다르게 잡은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잘 설명 안 되면 왜 주식까지 매수했을까? 주식을 왜 이렇게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한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랬을까? 잘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얘네들이 매도 포지션은 어제까지 엄청 줄여놓고 다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쌓는 거를 약간 기간을 두고 지수를 올리면서 하려고 하나, 그 생각도 들고. 근데 롤오버가 얼마 되는지 몰라서 하여튼 그거는 굳이 설명하자면은 선물 매도 잔고가 좀 요번 월물은 어제까지 줄이고 넘어가지 않았겠냐, 그냥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제가 이번에 좀 많이 조사한 게 있는데 기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어쨌든 요번에 매도가요, 그 기간 대비해서 거의 2014년 이후로 가장 큰 매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왜 그럴까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외국인의 롤오버 양을 정확히 아실 수 아는 방법을 아시는 건가? 미결제 약정으로 대충 감안하는 거 정도고,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